안녕하십니까. 카이사랍니다. 6월 2일 시황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서 분석이 다 안 돼서 오늘은 옵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6월물 그 다음에 이제 9월 12월물까지 이제 합성 포지션을 여러분들한테 분석해서 제공드리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옵션 투자를 한다든지 선물 투자를 했을 때 특히 만기 파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승률이 거의 한 80% 정도의 확률을 끌어올리는데 거의 20년이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짜로 어디에서 득템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순간 그 제공자가 사라졌을 경우에 여러분들 스스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6월물이 이제 만기가 2주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그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의 합성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한번 찬찬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지금 이제 12월하고 9월하고 12월물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330을 하단으로 해서 최대 이제 400포인트까지 이제 12월까지 이제 열어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은 아마 330 이하에는 밸류업 지금 요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성행을 하면서 주식시장 끌어올렸는데요. 그만큼 PBR 0.8 이하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330 이하에서는 강한 반등이 되기 때문에 하단 이하는 포지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12월물까지는 지금 400포인트 이상까지 선두 세력은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물은 지금 7일 전에 352선 정도가 이제 상방으로 이제 닫아놨는데 지금 이제 이걸 열어놓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다음날 352, 그 다음날은 이제 357선까지 약간 올려놓은 모습이고 362선까지 7월물로 올려놨다고 그랬죠. 362선까지. 그래서 362선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360선으로 6월물이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7월물로는 362선까지 이제 합성 포지션을 늘려놨고 8월물도 이때 보면 365선까지 이제 열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물만 봐서는 6월물은 뭐 352선에 카이사르가 문 닫아 놨다는데 그런데 제가 그랬죠. 항상 7, 8월에 열어놨다. 그래서 급반등이 일어났을 경우는 360선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현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 이제 목요일 날도 보면 또 한 단계 올려놔 365. 그 대신 7, 8월 달은 그 자리, 제자리 367선으로 6월은 올려놨는데 7, 8월은 안 올라갔어요. 그랬죠. 포지션이. 이 얘기는 뭐냐면 6월물은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방으로 보지만 7, 8월은 조정을 보인다는 그런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6월물은 롱, 7, 8월은 숏으로 합성 포지션을 구축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옵션을 투자를 한다든지 선물을 투자를 했을 때 지수를 맞추기를 했을 때 6월물만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 틀렸다 뭐였다 아니지만 카이사르가 오랫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유월물 하나로만 분석을 하니까 방향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이 분기 아니면 1년치를 다 분석을 하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큰 파동을 맞추는 데는 이 조금 세세한 파동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큰 파동은 카이사르가 크게 틀린 적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지금 365 최대 370선까지는 열어놓는데 7, 8월 달에는 약간 지금 합성 포지션이 조정을 보이는 그런 포지션으로 변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이 이렇게 점점점 352에서 이게 10포인트 이상 상방으로 열어놨으면 7월 달, 8월 달도 상방으로 올라가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세가 상방이라면. 그런데 이걸 눌러놨다는 얘기는 6월 달은 강세를 띠지만 6월물에서 7, 8월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옵션으로는 눌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9월물로 보면 6월에서 이제 9월 합성 포지션이죠. 여기 보면 375선까지 열어놨고요. 12월에는 지금 이 상단에 하나 있어 410선까지도 열어놓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물은 372선까지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은 뭐 거기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8월 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9월 달은 이제 375선, 그 다음에 12월은 이런 파동으로 지금 선도 세력들은 약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상방으로 우리가 결제를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7월 달에는 너무 쫓아가는 매매보다 눌림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8월 달도 어떤 행보성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선도 세력들이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8월달 지나서 9월부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된다? 롱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말 끝나고 나서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월 30일 날 그런 포지션으로 변경을 했는데 5월 말도 마찬가지예요. 최상단을 365로 지금 6월물 상단을 했고, 최대는 370선 그랬죠. 370선까지 6월물을 지금 이곳에서 일단 방어를 하겠다. 상방은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7월물은 365선 그대로죠. 그 다음에 8월물이 갑자기 전일에 365선에서 요 두 칸을 위로 올려놨어요. 누군가가 8월물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그게 367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물 365, 370선까지 열어놓으면 되겠고, 7월물도 크게 상승보다는 약간 이런 8월물에는 약간 지금 두 칸 정도 올렸는데 이건 뭐 큰 파고는 아니고요. 그 정도에서 행보성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9월물 375 그대로, 그 다음 12월물도 410선 부근 그대로 포지션을 들고 있다. 이게 하루하루 뭐 희비를 나눌 건 아니고요. 7, 8, 9, 12는 6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365를 단단하게 저항으로 지금 선두 세력들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성 포지션 그렇게 생각을 하고, 6월 달에 가장 이제 선두 세력들이 수익이 합성 포지션으로 수익이 큰 자리는 355선입니다. 여기가 476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여기 밑에 350선, 뭐 352선, 그 다음에 뭐 360선. 그러니까 최대 수익을 355선으로 놓고 위아래로 약 5포인트 내에서 요 구간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그 선두 세력들이 수익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365 이상으로 가면 윗단에서는 좀 농에 대해서 청산을 하시고, 뭐 숏은 아니더라도 청산을 하시고, 만에 하나 370선을 가기 위해서는 365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스피 200 옵션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얼마나 무서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옵션 변동성이 시세를 분출하는데 상당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민감해야지, 이게 둔감을 하게 되면 옵션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대박을 난다고 해도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은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변동성 지수가 79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양합이 지금 역사적 변동성이 30인데 여기까지 아마 눌릴 것이다. 그래서 콜을 사도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풋은 그냥 사망을 할 것이고,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2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콜옵션에서 3배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300%. 이건 코스피 지수가 200포인트나 올라왔었는데, 지난 만기 때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지금 올라갔는데 별로 살질 않았죠. 그래서 30 가까이 됐을 때 제가 옵션을 투자를 하시라. 그리고 양매수도 가능하다.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좀 여기서 지수가 10포인트, 15포인트 올라왔는데 콜옵션에서 상당히 수익이 컸죠. 그리고 위클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났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변동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일주일 전에 30에서 이제 33, 34로 점점점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34에서 35로, 그 다음에 35, 33, 거기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이날 제가 이제 대박 터질 수 있는 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보신 분들, 왜냐하면 옵션의 기준가가 351점 이후에 수렴을 했다. 이런 경우에 방향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날 아주 장대 양봉이 나서 콜에서 뭐 4, 50배짜리도 막 나오는 그런 기염을 토한 그런 날이기도 하죠. 변동성이 35. 그렇죠? 그 다음날 보면 변동성이 되게 36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폭발을 했죠. 그래서 여기 또 얘기했어요. 또 기준선이 일치가 된다. 356.25를 지키게 되면 계속 상방이다. 만약에 이게 부러지면 하방이다. 그런데 지키고 나서 또 상방으로 또 올라왔죠. 그리고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36에서 3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동을 봤을 때 변동성 파동은 상당히 변동성 이 파동과 변동성은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선을 돌파를 했을 때 콜 쪽이나 풋 쪽에서 분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발견이 돼야 옵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큰 수익이죠. 수익을 내는데 엄청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39입니다. 그러면은 30에서 변동성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지수가 하루에 변동성이 1, 2포인트 움직이면 콜도 안 살아요. 이제 서서히 저무는 변동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30에서 40 넘어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 한번 폭발력 가질 때도 있지만 한번 폭발을 해버리게 되면 끝이 되는 거예요. 옵션은. 그렇죠. 서서히 살다가
갑작스럽게 폭발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지수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주지 않는 그런 양매도 시장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옵션을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된다.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말일 기준으로 보면 39, 39 유지가 됩니다. 역사적 변동성이 30인데 지금 39로 상당히 높아졌죠. 이게 40으로 넘어서부터는 완전 이제 과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도 수익이 잘 안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투자 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코스피 200 양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전일 11.15에서 양압이 10.98로 했다면 그만큼 시간 가치가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대고 이 360이 옵션 방향성 기준 행사가인데요. 이게 이 양압이 10.98이라는 건 앞으로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6월 12일이죠. 6월 12일까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370.98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감마가 떴고 베타가 떴고 로가 떴고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앞으로 10일 동안 냈는데 이 옵션을 투자하는 선도 세력이라든지 옵션 투자에 참여하는 분들이 앞으로 12일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370선 아니면 단숨에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0포인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10포인트 내외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월요일날 코스피 200 지수가 360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지게 되면 계속 상방으로 진행이 되는데 종가가 359.62로 마감이 됐죠. 이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올라가려면은 360을 일단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360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말일날 음봉이 났죠. 이렇게 십자 이렇게 음봉이 났죠. 그래서 위로 돌파를 못한다면 옵션들은 지금 하방으로 약간 눌리는 그런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디스코드하고 정혜원 분들한테는 지금 저번에 일봉에서 신호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콜매도로 진입을 하시든지 풋으로 숏으로 진입을 해도 상관없다. 어제 일단은 5일선까지만 해서 청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자세히 지금 못 봤는데 야간 시장에서 아마 제가 목표했던 5일선 부근까지 아마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트럼프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갔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카이사르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일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시장의 방향은 누가 예측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잘 맞춘다고 해서 계속 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든 주식시장이든 누구나 장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확률 게임이라고 그랬죠. 내가 최적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승부를 내도 내가 서운하지 않는다든지 여기는 나는 강하게 매도를 해서 컷을 당해도 나는 관계가 없는 이런 자리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대략 분위기 봐서서 미국장이 폭등했으니까 아침부터 매수를 해야 되겠다. 미국장이 폭락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내가 매도를 딱 하려고 보니까
나는 362선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360에서 시작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락이라고 생각해도 기다려 봐야죠. 왜? 나는 362선에서 매도를 하고 싶었는데 360에서 시작하면 관망을 해야 돼요. 손에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금요일날 시장에도 제가 그래도 매도할 사람들은 362.50 부분에 왔을 때 한번 하방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안 올 것 같았는데 왔어요. 거기가 거의 고점 찍고 하방으로 계속 밀렸죠. 매수는 360선이나 359선 정도에서 매수하라고 전달을 했어요. 근데 왔죠. 그리고 나서 야간은 하방의 매수 포지션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매수할 사람들은 그냥 개인 대응만 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게 주요했습니다. 이게 맞아서 또 틀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리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이 선물 투자라든가 옵션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동매매를 하면 안 된다. 안 오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 시장에서는 이제 옵션 만기 파동도 전개가 되는데 360선이 기준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하루에 조금씩 움직이는 2, 3포인트짜리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면 풀이가 엄청 죽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옵션 투자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월물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입니다. 요거 제가 이것도 일주일 한번 쭉 보게 되면 외인이 상방으로 360선까지 포지션을 쥐고 있다. 주로. 그리고 양매도 세력, 미결제 세력도 360선까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법인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뭐예요? 외국인이 포지션을 싹 바꿨어요. 355로. 그리고 미결제 세력,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융투자도 하방 포지션 강화했고 기타 법인. 그래서 지난번 올라왔을 때 350선 위에서 330 한 5선 정도까지 하방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340선까지 결국 350선을 찍고 352.50 계속 저항을 찍고 340선까지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내가 요 335선은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된다. 힙수를 주고 올라오는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21선을 지지하고 호재가 나오면서 강한 양봉으로 초올렸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을 쥐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포지션을 싹 바꿔버렸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야, 이건 아니다. 이 내려갈 장이 아니고 위로 이제 올라가는 장이다. 그래서 360이나 370까지도 위로다가 지금 다시 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 바꿨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유지가 됐죠. 외인들. 그 다음에 개인도 막 상방으로 또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법인 금융투자는 계속 손실을 입고 있고 이 개인하고 외인이 투기꾼이니까 상당히 강화됐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외인은 상방에 대해서 청산을 다 해버렸어요. 이제 포지션을 싹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이틀 동안 엄청난 수익을 얻은 다음에 청산을 해버리고 그 자리를 개인이 메워버렸죠. 362물에다가 얼마입니까 이거? 100억 단위의 매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외국인은 다 털어버리고 그럼 다음날 누가 이길 거냐 한번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변경이 돼버렸어요. 외국인은 거의 다
그 장대 양봉하고 어제 윗방향을 다 털어버렸어요. 다 수익 청산하고 지금 개인도 막 다 손절치고 정신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물 만기 이제 포지션을 이제 한번 보면 제가 이제 폼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이제 선두 세력들 미결제 양매도 세력은 지금 365선 부근을 이제 상방으로 나는 닫아 놓겠다 하고 365 이상에서는 계속 콜매도를 막 지금 늘리고 있는 상태고 개인은 하방 포지션을 짓고 있다가 계속 매수로 지금 상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상방 이틀 동안 왕창 샀다가 다 청산을 해버렸죠. 그래서 외국인은 357.50 이하 포지션만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융투자 기타 법인은 어떻게 365, 370 이상으로 양매수 전략으로 지금 전환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구간은 뭐냐? 365선이 되겠습니다. 이 미결제 세력하고 위로 이제 상방으로 진행돼야 되는 세력, 그 다음에 개인 금융투자 기타 법인은 무조건 끌어올려야 되겠죠.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그렇죠? 방어하는 세력은 외인하고 요 양매도 세력은 365 이상 가면 손실이 점점 커지죠. 특히 370 가면 여기 외국인 100억이 넘게 손실 나는 구조로 지금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 2, 3대 여기 1, 2. 그래서 2대 3으로 지금 이제 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6월달 물.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외인하고 양매도 세력은, 야, 상방 거의 끝났다. 외인도 다 청산을 해버렸고, 콜 매수한 걸 콜 매도로 해지해서 다 이제 죽여놔버렸고, 개인은 지금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투나 기타 법인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과연 6월 달에 누가 이길 것인가? 지금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양매도 세력과 외인이 이길 것이냐? 개인, 금투, 기타 법인이 이길 것이냐? 그 38선이 어디다? 365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65선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365선을 만약에 돌파하면 지난번처럼 장대 양봉으로 숏 포지션 커버링이 들어와서 370선 5포인트짜리가 또 장대 양봉이 나면서 콜에서 대박을 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65선까지는 소극적으로 상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만에 하나 호재가 떠서 365를 돌파한다. 그러면 콜로 어떻게 돼? 해지 매수를 해서 상방으로 콜 분출하는 그 시세를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365선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놓아야 된다. 꼭 외국인이나 미결제가 이긴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에 하나 호재가 발동이 돼서 돌파를 하게 되면 외국인은 어떻게 돼요? 더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370? 아니야, 나 375선까지도 막 더 땡겨서 외가격의 콜을 관통권 닫았던 것을 벌떡 일으키게 해서 수익을 더 크게 창출하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365를 넘어서게 되면 각별히 또 콜매도 때린 사람들은 얼른 뭐다? 손절을 치고 도망 나와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매수자들은 달려들어서 콜로 시세 분출하는 것을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인은 355 그랬죠? 이하 수익 구간. 개인은 350선까지는 이렇게 이제 수익 구간으로 합성을 해놨는데 이하되면 또 손실이에요. 그리고 외가격에 또 왕창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하락으로 큰 폭 장대 음봉이 난 날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이 지금 외가격 왕창 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요거 다 이제 손실이 굳어지겠죠. 330 이하니까. 뭐 330일 안 내려가라는 법 없죠. 아직 2주 남았으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제 효과를 발휘할지. 어쨌든 합의점은 330점입니다. 330선. 세력들 그렇죠? 여기 양매도 세력,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그 다음에 기타 법인 이렇게 합의점 하단은 딱 그 명확합니다. 그렇죠? 330선. 근데 위는 조금 유동적이다. 355선도 있고 365선도 있고 370선도 있고 요 세 군데의 싸움이 아마 이번 만기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이제 월요일 파동은 전일 금요일 기준으로는 355, 367.50으로 이렇게 만기를 설정을 해놨는데 다음날 금요일날 보니까 365하고 355 10포인트 구간으로 약간 축소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수익이 큰 구간이 어디냐면 362.5에서 360선 부근을 가장 큰 수익 구간으로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만에 하나 한 5포인트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수익 구간이 357.50까지도 수익이 큰 구주로 됩니다. 그래서 1, 2포인트가 아니고 확 밀어버릴 수가 있죠. 357.55까지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파동은 362.50 그랬죠. 평균을 내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360선 전후에서 하방으로 357.50 사이가 지금 현재로는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면 요게 만기 1구간 그렇죠? 만기 1구간 360.2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돌파가 되지 않으면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된다. 그리고 360.20을 돌파하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요일날 코스피 200이 359.58인가 얼마 되죠? 요정 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상방으로 추세를 음봉을 양봉으로 만들어서 위로 가려면 360.22를 돌파해야 되니까 0.70 정도 이상 상승을 해서 지지를 해야 상방을 가는 거지 0.70 이상 돌파를 못하면 결제 지수는 하방 요 구간이 가장 크다겠죠. 357.50 그렇죠. 하방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세세 분석을 했는데 이 위클리 만기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면 위클리가 한 10포인트 내로 선도 세력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게 뭐 행사가가 3개로 관리를 한다든지 했으면 제가 뭐라 했어요? 폭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행사를 한 7개, 한 15포인트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다. 일반적인 것은 10포인트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하는 게 갑자기 줄어들었네? 다음날 옵션 위클리에서 위아래로 엄청 터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게 확 벌어졌어요. 이건 10포인트는 일반적인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근데 15포인트로 늘려놨다든지 갑자기 저걸 뭐 7.5나 5.0으로 확 줄여놨다든지 그러면 다음날 큰 변화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그렇게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옵션은 꾸준하게 데이터를 모아서
카이사르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조금씩 드리는 것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매물에서 확인하시고 확률값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추이 일주일 것을 종합적으로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석을 통해서 옵션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변동성이라든지 합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만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옵션 투자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가실 때 내용이 좋았다 하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인 다른 시황은 주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